오늘 밤 전국의 해수면이 연중 최고치로 상승하게 돼 마산 어시장과 거제 등지,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혀둔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들어서는 도지사 3선 도전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 지사가 도의회 본회에 잇따라 불참해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신도를 모으려고 교회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온 3명이 적발됐는데 목사와 한의사 모두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년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음력 7월 보름 전후에 백중사리보다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대조기가 오늘과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해안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마산 어시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봅니다. 정유진 기자, 지금도 물이 많이 차올랐나요? 예, 지금도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구두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아슬아슬한 모습인데요.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서 구두에 세워둔 배들도 평소보다 높게 떠오른 모습입니다. 잠시 뒤면 이곳의 바닷물은 가장 낮은 때를 기준으로 잡은 측정치보다 190cm 넘게 차오르게 됩니다. 평소 밀물때보다 30cm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1년 가운데 바닷물이 가장 높아진다는 백중사리와 비교하더라도 더 높은 최대 해수면 높이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여수는 내일 오전 10시 26분, 제주도는 내일 정오, 목포는 내일 오후 3시 52분에 최대 해수면 높이가 됩니다. 오는 20일까지는 만조 시간대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밀물대에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높게 물이 차기 때문에 갯벌 조개잡이나 낚시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 저지대는 범람이나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바닷가 접근은 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들어 대권보다는 도지사 3선 연임 도전에 무게를 둔 듯한 행보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신의 정치자금법 유죄 선고 이후 이 같은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한 민간단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진주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와의 화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남 서부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측근인 오태환, 최구식 두 후보의 낙선 이후 진주 민심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선으로 나감보다는 경남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경남 도지사를 더해가지고 도정을 발전시키는 걸 원하는 걸로. 올해 지역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던 홍 지사가 지난 한 달 사이 진주와 양산, 창녕, 합천 등을 잇따라 방문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데다 홍 지사는 오랫동안 공석인 정무조정실장과 언론특보도 새로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도정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정치인과의 도정 협조를 구한다는 것인데 3선 연임을 위한 행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권 행보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정치자금법 1심 유죄 선고 이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이른바 SNS 정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새누리당 당권 경쟁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올 초부터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자격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홍 지사의 임기는 1년 8개월가량 남으면서 이미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홍 지사는 평소 대권 도전과 자치단체장 3선 연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갑작스러운 경남도의회 본회의 불참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도의회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도의회 의장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당일 아침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오자 박동식 의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불참을 하실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홍 지사는 의회가 열리기 30여 분 전 농촌 일손 돕기를 한다며 합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도의회 불참은 지난달 22일부터 세 번째입니다. 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요. 논란이 커지자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해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단체장의 의회 출석을 의무라고 여긴 것은 법령 이해 부족과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홍 지사가 도의회를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권리 의무를 떠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지. 경남도의회는 조만간 의장단 협의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면 의원총회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타협점을 찾을지 아니면 갈등이 더 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신도를 모으기 위해 교회에서 무면허 한의원을 운영해온 3명이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를 운영한 목사도 가짜고 한의사 행세를 한 사람도 엉터리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덮친 한 사무실. 부항 시술이 이루어지고 한의학 관련 벽보가 눈에 띕니다. 한의원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한 교회 사무실입니다. 60살 신모 씨가 마치 한의사처럼 행세했지만 무자격자로 확인됐습니다.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일부는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 가는 날 물집이 잡혀 있는데도 5번을 더 달아. 무조건 갈 때마다 무조건 5번이에요. 5번. 이들은 한 번 쓴 침을 다시 쓰는가 하면 피 묻은 휴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등 위생 관리도 뒷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진료실을 제공한 교회의 책임자인 50살 조모 씨 역시 자격이 없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가짜 목사와 가짜 한의사는 거리에서 물티슈를 나눠주며 이곳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라며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20여 명이 이곳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봉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피의자들의 목적은 그 한의 한방 치료를 통해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헌금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가짜 한의사 신 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로 불리는 여성 도공 백파선을 아시나요? 고향인 김해에서 그녀의 예술혼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백자와 비슷하지만 정교하고 화려한 색을 뽐내는 도자기. 일본 아리타 지역 백토로 만들어진 아리타 도자기입니다. 아리타 도자기는 일본 도자기의 원류로 여겨질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의 시초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경남 김해 출신 여성 도공 백파선입니다. 태도라는 그 남편과 일본으로 끌려가서 아리타에서 실제로 그 도예가의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우리 한국에 끌려간 도예가들의 중추적인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아리타 도자기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고향인 김해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에서 그녀의 예술혼이 재조명됐습니다. 여자 도공이 있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업적을 못 펼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일본 도자기의 어머니 백파선이 재조명되면서 우리 도자기 문화의 우수성도 또 한 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통영과 거제, 양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통영과 거제, 양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수습을 위한 지방비 부담 금액의 50에서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주민들은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남 3곳을 포함해 부산 사하구와 울산 북구 등 모두 8곳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627억 원을 체납한 2,001명의 명단을 경상남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이 1,555명에 체납액이 425억 원이고 법인은 443개 업체에 202억 원 등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개인은 창원 동읍의 40살 윤모 씨가 7억 2천만 원, 법인은 주식회사 노블시티가 18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문정댐, 이른바 지리산댐의 식수댐 개발과 항공정비 사업에 대한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지난 14일에 열린 종합감사에서 낙동강 수질 악화로 인한 먹는물 문제 해결 방안 질의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경상남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면 승인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장관은 항공정비, MRO 사업도 경상남도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건의하면 승인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에서 창원 터널을 잇는 지방도 1020호선 양방향 일부 구간이 오늘부터 21일까지 부분 통제됩니다. 김해시는 태풍 차바로 산사태가 났던 김해에서 창원 터널 방향 대청 2교 부근의 일부 구간 추가 공사를 위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 1개 차로씩 통제합니다. 공사 기간에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14호선 등으로 우회하면 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STX중공업이 인력 40% 감축과 인건비를 50% 삭감하는 회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14일 STX중공업 관리인은 현재 881명 수준인 STX중공업 인력을 40% 이상 감축한 510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도 5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3공장과 대구 공장 등 1,860억 원 규모의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고 플랜트 부분의 일부 계약도 해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